조계종 제3교구 본사 설악산 실흥사 제28대 주지 후보에 양양 명주사 주지 지혜스님이 만장일치로 선출됐습니다. 지혜스님은 대중화합을 통한 실흥사 본말사 교구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5일까지 15일간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조계종도 5일까지 법회 취소 연장과 합장 인사를 권고하는 등 3차 추가 지침을 전달하고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개인과 단체들의 헌혈 동참이 크게 줄어들면서 헌혈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만 불교 자제종 자제공덕회 한국지부가 헌혈 릴레이 캠페인에 들어갔습니다. 혜민 스님이 콘텐츠를 만들어 개발한 영상 어플리케이션 코끼리가 출시 6개월 만에 가입자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는 시기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불교 자원봉사단체 천수천안이 소외계층을 위한 도시락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제 악화와 생계 유지마저 곤란한 현실 속에 지역 공동체를 향한 희망의 불씨가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4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제3교구 본사 설악산 실흥사 제28대 주지 후보에 양양 명주사 주지 지혜스님이 만장일치로 선출됐습니다. 지혜스님은 대중화합을 통한 실흥사 본말사 교구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최승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금일 제3교구 본사 실흥사 주지 후보자의 지혜스님이 만장일치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설악산 신흥사가 어제 산중총회를 개최하고 새 주지 후보에 지혜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습니다. 신흥사 전 주지 우송 스님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하면서 열린 이번 산중총회는 지혜스님과 영수 스님이 부보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일 열린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영수 스님이 본사 주지 자격 중 말사 주지로 8년 이상 재직 경력 요건을 갖추지 못해 지혜스님이 만장일치로 추대됐습니다. 그간에 조지 스님을 살아생전서부터 20년 동안 시공하면서 모시고 힘들게 본사를 지켜오신 법관 우성 스님, 그리고 또 소임자 스님들, 또 정문 안과 밖으로 고생하신 또 우리 문용 스님들, 우리 어른 스님들 모두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고, 지혜스님은 고암, 성준, 무산스님 등 역대 조사스님들의 뜻을 이어받아 대중화합에 앞장서 수행하는 도량으로 가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큰 스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대중 다 화합하고 또 가랑수고 잘해서 각자 자신이 수행을 잘할 수 있는 도량으로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혜스님은 1975년 신흥사에서 고암스님을 계사로 삼위계를, 1978년 법주사에서 서감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습니다. 법주사 승가대학과 중앙승가대학, 동국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고 사마사와 능인사에 이어 현재 양양 명주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습니다. BTN 뉴스 최승환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 5일까지 15일간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조계종도 다음 달 5일까지 법회 취소 연장과 합장 인사 등을 권고하는 등 3차 추가 지침을 전달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이 지난달 법회 자제를 독려하는 1차 지침을 시작으로 초하루 법회 등 대중행사 전면 취소라는 2차 지침을 전달한 데 이어 다음 달 5일까지 3차 추가 지침을 전달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기간을 시행한 정부보다 사흘 앞선 19일, 조계종이 전국 4차례 해당 지침을 전달한 겁니다. 거리두기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의 지침도 있고, 더불어 우리 불교계가 코로나 발생 이후로 많은 사부대중, 특히 주지스님들이 협조를 해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종단의 지침이 잘 지켜지는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우리 불자들이 각자 위치에서 기도와 이러한 예방수칙을 잘 지켜서 모든 국민들이 하루속히 쾌유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3차 지침을 내렸습니다.
조계종은 모든 법회를 비롯해 불교대학 등 대중행사와 모임을 전면 중단하는 기존 지침을 4월 5일까지 연장하고 사찰 내 예방 조치를 상세히 안내하는 한편 합장 인사 권고를 더했습니다. 사찰 안에서뿐 아니라 밖에서도 합장으로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고 나이와 지위 고하를 떠나 예를 갖출 수 있는 인사법이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스님들이나 불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합장하는 인사를 시작한다면 이 거리두기 운동과 같이 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장이라는 것은 단순히 손을 모으는 게 아니고 마음을 모으고 자기 마음을 낮추는 일이기에 더 고귀한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계종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며 사부 대중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재정적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지만 빠른 종식을 위해 긴장을 늦추지 않고 기간 동안 지침을 잘 이행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다소 불편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능히 어려운 일을 함께하면 부처님처럼 이렇게 사회로부터 또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잠시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국민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 함께 이렇게 어려움을 나눴으면 합니다. 선제적인 대응으로 불교가 종교계의 모범이 되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은 3차 지침으로 다시 한번 긴장 태세를 늦추지 않도록 당부하고 사찰 내외에서 합장 인사를 생활화해 사회적 거리 두기는 물론 코로나19 종식에 모두가 한마음을 모으길 독려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개인과 단체들의 헌혈 동참이 크게 줄어들면서 헌혈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만불교 자제종 자제공덕회 한국지부가 헌혈 수급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헌혈 릴레이 캠페인에 들어갔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스님과 제가불자들이 헌혈차 앞에 모입니다. 차례차례 헌혈차에 오르고 각자의 건강 상태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건강에 이상이 없는 스님들은 곧바로 헌혈을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리면서 중앙승가대 스님과 자제공덕회 한국지부 자제인 등이 헌혈에 나선 것입니다. 몸이라도 헌혈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되면 좋겠다 싶고 또 스님들이 두루 좀 참석을 해서 함께하면 좋겠다. 필요로 한 시기이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동참하게 됐습니다. 요즘 헌혈도 많이 안 한다고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게 됐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본보기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헌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개인은 물론 단체 헌혈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자제공덕회 한국지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워진 혈액 수급을 돕기 위해 생명나눔 헌혈 릴레이 캠페인에 들어갔습니다. 혈액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달리기 할 때 릴레이처럼 바톤을 터치해 가면서 우리가 시작은 하지만 다른 곳에서 곧장 이어서 이어달리기 하듯이 헌혈에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걸 기획하게 된 겁니다. 이날 자제공덕회 홍콩 지부 자제인들이 한국의 코로나 사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보내온 의료용 마스크 일부를 헌혈에 동참한 사람들에게 선물로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자제공덕회 한국 지부는 서로 존중하고 매사에 감사하며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서로 복의 인연을 맺어가자는 증엄 스님의 법어를 전하면서 모두가 평안한 세상이 오기를 기도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대구에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아름다운 기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법보종찰 해인사가 나섰습니다. 해인사는 어제 대구광역시의회와 대구사회 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관계자들과 대구 지역 시민들을 위해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해인사에서 십시일반으로 모은 성금은 총 3천여만 원으로 이 가운데 1,000만 원을 대구에 전달했으며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에 각 1,000만 원씩 전달할 예정입니다. 해인사 총무국장 진각스님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연일 환자들과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들과 피해 지역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리기 위해 성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해인사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한 달간 폐쇄한 산문을 지난 22일부터 개방했습니다. 해민 스님이 직접 콘텐츠를 만들어 개발한 명상 어플리케이션 코끼리가 출시 6개월 만에 가입자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조되고 있는 이 시기에 더욱 각광받고 있습니다. 최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올해를 빛낸 숨은 보석앱 최우수상을 수상한 마음챙김 명상 어플리케이션 코끼리가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론칭 6개월 만에 누적 가입자 20만 명을 돌파해 명실상부한 대표 명상 앱으로 자리매김한 코끼리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불안한 정서가 팽배한 요즘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외출이 쉽지 않은 시기에 집에서 손쉽게 불안과 외로움을 다스릴 수 있는 양질의 명상 콘텐츠가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일상생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문화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비대면 모바일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명상을 하면서 불안과 외로움 등을 쉽게 다스릴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만나지 않는 비대면 소비를 뜻하는 언택트 트렌드에 코끼리가 잘 부합해 누군가와 대면하길 꺼려하는 젊은 층의 이목을 끌고 임직원들의 복지를 신경 쓰는 기업들의 문의도 이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코끼리 명상 앱은 최근의 언택트 트렌드에도 부합하는데요. 노인과 장애인, 늘어난 집안일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부들이 혼자서도 쉽게 이용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험생과 재택근무로 생산성을 키우고자 하는 직장인이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기업들에서도 임직원 복지를 위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코끼리 명상 앱은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기 위해 해민 스님이 진행하는 인기 콘텐츠 SOS 긴급힐링 명상을 전편 무료로 개방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자발적 자가격리와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개학, 개강 연기 등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무료 혜택을 통해 불안감을 다스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더해 코끼리 측은 힘든 시기 심리적 응원을 위한 마음 백신 나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끼리 명상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공식 계정에 공지된 이벤트 링크 페이지를 통해 사연을 신청하면 심리적 도움이 필요한 곳에 코끼리 앱 무료 이용권 100장을 제공합니다. 참여 기간은 31일까지이며 사연 참여자에게 힐링 굿즈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해민 스님의 명상, 심리 전문가들의 심리 강좌, 해외 아티스트들의 힐링 음악 등 마음이 편안해지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코끼리 명상 앱은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고양시 불교자원봉사단체 천수천안이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도시락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제 악화와 생계 유지마저 곤란한 현실 속에 지역 공동체를 향한 희망의 불씨가 됐습니다. 이동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한 사무실. 부천인정과 테이블 등이 보이는 가운데 부엌 한편에서 마스크를 쓴 봉사자들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손맛이 느껴지는 겉절이를 뚝딱 만들고 건강을 생각한 파래무침과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불고기도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쌀밥을 용기에 얹고 각종 반찬을 담아 정성 가득한 도시락이 완성됐습니다. 고양시 불교자원봉사단체 천수천안이 마련한 따뜻한 점심 공양. 지난 2014년부터 무료 급식소 자비나눔의 집을 개설한 단체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홀몸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 봉사가 부담스러울 법도 하지만 경기 침체로 시간제 일자리마저 줄어들고 있어 어느 때보다 소외계층을 향한 작은 정성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과 어르신들이 다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저희들을 믿고 또 식사를 하러 오시니까 어르신들 좋은 음식으로 대접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맛있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물 1층으로 옮겨진 도시락들은 어느새 모여든 소외 이웃을 향해 전달되고 훈훈한 분위기 속에 본격적인 자비 나눔이 시작됐습니다. 행여나 도시락이 동나지 않았을까 뛰어오는 이부터 휠체어를 탄 어르신과 사이좋은 노부부 등 50여 명이 따스한 한 끼를 받았고 건강을 위한 서로 간의 안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봉사원은 명단에 등록된 모든 이웃이 올 때까지 자리를 지켰고 마지막 도시락이 전달되며 밝은 미소와 함께 감사의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모로 이렇게 힘드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이렇게 봉사를 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시설과 센터 등이 운영을 중단하며 불안감은 커져가는 상황. 이에 천수천안 봉사단은 지역 사찰들과 협심해 체계적인 자원활동을 구성하고 지역 이웃을 위한 도시락 나눔을 매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 천수천안 봉사단님들은 사명을 가지시고 우리가 선행분류를 하면서 우리가 어려운 이유를 수리해서 우리가 돕자 해가지고 각 사찰에서 이제 이렇게 지원이 돼가지고 코로나19 사태로 자타불이 사상이 반드시 필요한 현 시점에 천수천안이 보여준 보살행은 따스한 희망과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태고종 제26대 총무원장 백운 스님이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에 대해 검찰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며 총무원장 불신임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백운 스님은 지난 20일 춘천 서광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종회에서 검찰에 고발한 업무상 배임과 횡령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 결과가 나왔다며 지난해 3월 열린 종회에서 결의한 총무원장 불신임은 원천 무효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호명 스님 등은 즉각 퇴거하고 1만 종도 앞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며 총무원장으로서 직무에 곧 복귀해서 종단 정상화와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태고종 총무원 측은 배임 횡령만으로 탄핵된 건 아니라며 탄핵 자체가 무효라는 것은 백운 스님의 개인 생각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고창 선운사가 어제 제72주기 영호당 정호대 종사 추모제와 역대 조사 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코로나19로 간소하게 봉행된 달해제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일면 스님과 선운사 주지 경호 스님, 대중 스님 등 30여 명이 참석해 스님의 유훈을 기렸습니다. 당대 강백이며 석학인 영호당 정호대 종살은 박한영 스님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서정주와 조지훈 등 문인을 양성하고 저서로 석전시초, 성림수필, 성림초 등을 남겼습니다. 조선불교 교정에 취임해 불교계를 지도했고 동국대학교 전신인 불교전문학교 교장으로 선임됐으며 조선불교중앙총무원회의 제1대 교정으로 선출되기도 했습니다. 1919년 전북 대표로 독립선언서를 낭독해 체포되어 옥고를 치른 스님은 1948년 전북 내장사에서 세수 79세, 법납 61년으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견성은 마음을 닦는 공부를 통해 깨달음을 얻게 되는 체험의 경지를 의미합니다. 또한 견성은 자각이라고도 하는데요. 본래 가지고 있는 자신의 본성을 깨달아 보는 것, 참 자기를 알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선종에서는 복잡한 교리나 단계를 밟는 수행법보다는 마음이 곧 부처이므로 곧바로 본성을 보아서 부처를 이루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이것은 마음을 직관하고 정신을 통일하며 마음의 본바탕을 발견해 부처가 되는 견성성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모두 개개인의 마음에 따라 상대적이기 마련인데요. 이런 상대적인 생각들은 범부의 분별이고 망상입니다. 따라서 대립적인 의식들을 버리고 초월적인 세계를 개척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용어 아들이 김민정입니다. BTN 불교TV와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하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익명의 불자님과 정영우 불자님께서 각각 50만 원, 표연래 불자님께서 30만 원, 문지희 불자님께서 25만 원, 나원찬 송병순 불자님께서 각각 2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원경스님, 종화스님, 강호, 김가수, 김선홍님 외 다수의 불자님께서 각각 10만 원씩 보내주셨습니다. 이외에도 강성숙, 강승화, 강언화, 고화임, 김기녀 불자님과 다수의 불자님께서 정성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화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